이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 이게 이 홍준표가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잘 짚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제목을 홍준표의 발언에서 제가 따가지고 지금 가져온 건데,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과는 굴종의 길. 이건 뭐 하나만 한 얘기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재인 정권 출범의 정당성과 인정과 4년간 폭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굴종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문재인이 말기에 이제 완전히 레임덕을 막으려고 지금 거의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제가 미친 짓 하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이 사기 탄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당성을 부여해서 문재인 정권의 출범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지금 나오니까 이자도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제정신 박힌 상태로 움직이는 자가 없어요. 지금 이게 더군다나 12월 9일 날 사과한다는데, 지금 12월 9일은 공수처하고 5.18 특별법 그거 통과시킨다고 난리 아니에요? 그럼 옛날 같았으면은 야당에서 스크럼 짜고 들어눕고 해야 되는데, 이자는 그날 문재인이가 이제 악법들을 통과시킨다고 그 예고한 그 날짜에 이 김종인이는 사과를 해서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전례가 뭐 있어야지 뭐 해석이 되는데, 뭐 결국에는 이 문재인 쪽을 압박하고 치는 것은 윤석열을 통해서 하고, 그 대신에 손발 맞춰줘가지고 이자는 내각제로 거래를 치겠다. 즉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가지고 문재인을 잡아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어떤 식으로든 내각제를 받아내겠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보수 쪽에서 이 탄핵 무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조중동하고 김무성계하고 지금 이해관계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김무성보다도 더 세게 들어갔죠, 탄핵을. 김무성이는 그냥 애들 데리고 표 머릿수나 채웠지, 뭐 김무성이가 판짠 건 없잖아요. 근데 탄핵은 이 태블릿 PC 조작 플러스 조선일보의 이 고영태 부분의 이 조작 사건, 이 두 개가 큰 축이란 말이에요. 탄핵은 그거는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했잖아요. 김무성이 한 게 없죠. 그냥 따라갔을 뿐이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 문재인하고도 문제가 벌어지지만은 탄핵 사탄파 내에서도 조중동과 이 김무성으로 이어지는 이 기회주의 보수와의 또 이 밥그릇 싸움이 벌어졌다고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우리가 해서 내쫓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은 전리품 전체 다 가져가 버렸고, 문재인이가 이거 좀 뺏어 와야 되고, 이걸 뺏어 오려면은 내각제로 세게 밀어야 되는데, 내가 세게 밀려다 보니까 이 피플파워 내외에 있는 PK, TK, 그러니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TK, PK 쪽에서 자꾸 시비를 거니까, 이번 기회에 김종인을 내세워서 완전히 이 당은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당이 아니라 이건 조중동이 만들어낸 신종당이라는 것을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TK, PK까지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 김종인을 세게 밀고 있고, 동아일보에서 파견 내보낸 조수진 의원도 김종인을 세게 밀고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반면 이제 김무성 라인에 있었던 장제원 등등이 지금 제일 세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탄핵을 누가 주도했냐를 이 판을 보면은 문재인도 아니고, 냉정하게 보면은 김무성이도 아니고 조중동이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조중동은 지금 먹을 거를 못 먹은 정도가 아니라, 아니 나머지 놈들은 배지라도 달았지. 저 장재원 이런 애들은 뭐 김무성, 유승민 아직 못 달았지만은. 그럼 조중동이 지금 이 탄핵으로서 얻은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독자는 이탈했고, 권력은 다 문재인이 다 먹었고, 그렇다고 공천권 행사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이제 완전히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판을 엎어서 내각제 가는 과정에서 조중동이 꽂은 사람들로 이제 한번 쳐보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피플파워의 TK, PK와 이 조중동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김종인 얘기가. 그리고 홍준표는 조중동 입장에서는 가장 낡은 정치인, 이게 뒤로 제껴야 될 정치인. 물론 홍준표가 당대표 할 때는 조중동 지시 잘 따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용도팩이죠. 조중동 입장에서는 사판 짤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치인이니까 김종인 내세워서 지금 홍준표를 이제 막아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제 싸우려고 칼 들었는데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뭐 이제 와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탄핵 당시 민주당 의석에 앉아 있었고 주호영은 탄핵에 찬성하고 탈당해 바른정당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피플파워에 들어와 탄핵의 공동 가해자가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하여 사과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도래도 맞지 않다. 아, 그렇지. 김종인이 탄핵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지. 아, 저도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이자가 막 하도 당적을 많이 바꿔가지고 당적을 5번을 바꾸면서 5번을 비례대표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홍준표는 그럼 그때는 탄핵을 당시 경남도지사였기 때문에 탄핵에 표결을 안 했지만 홍준표는 아주 어정쩡하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탄핵 절차적으로나 이건 내용은 반대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해도 싸다 이런 식으로 양다리 걸쳐놔가지고 어떤 때는 탄핵 무효했다가 어떤 때는 대통령 출당시키고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뭐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밀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피해자라는 것은 홍준표 분명히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거 나중에 또 말 바꾸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또 이렇게 놓고 또 향단이니 뭐니 이딴 소리 떠들면 안 됩니다, 이거. 이명박 박근혜 수사는 정치범 수사에 불과하다. 근데 왜 쫓아냈지, 박근혜 대통령을? 그랬으면은. 자, 80년 국보위 시절 김대중은 사형 판결을 받고 한신의 굴욕을 참으면서 제기했고,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는 정치 안 한다고 전두환 대통령에게 이 반성문을 쓰고 살아남았는데, 근데 그게 지금 이건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국보위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 국보위에 이제 이 김종인이 있었으니까 너 때문에 김대중이 이렇게 굴욕을 당했다 그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YS는 23일 목숨을 건다는 식으로 신군부의 압제를 벗어난 일이 있었다. 아, 두 전 대통령 문제는 우리가 YS식으로 돌파를 해야지 DJ식도 아닌 굴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중대 논란이다. 아, 그러니까 김대중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서도 안 되고 YS식으로 단식 투쟁을 하면서 엎어야 된다, 이거를. 좀 그 얘기하는 거네. 근데 왜 박 대통령을 쫓아냈지? 이 홍준표의 이 최대 문제가 그거예요.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하게 추가 구속되는 그 찰나에 홍준표가 쫓아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때 뭐 홍준표 그 당사 가서 제가 집회를 한 4번인가 3번 했기 때문에, 뭐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뭐 덮고 하겠다 그러는 것 같으니까.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마찬가지죠. 홍준표가 언제부터 탄핵돼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돼서 언제부터 피해자 얘기를 했어요. 조중동과 김종인과 유승민이 짜는 그 세판 정당에는 홍준표의 좌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추미애와 윤석열 싸움에도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그 틈에서 탄핵의 진실을 터뜨리려고 그러는데, 조중동과 이 구태 TK, PK가 싸운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싸움을 활용해가지고 탄핵의 진실이 터지게끔 유도를 하면 되는 거죠. 누가 뭐 잘났니 못났니 싸울 거 없는 거고. 홍준표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 무효와 박 대통령 석방 쪽에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위치 자체가. 그럼 홍준표한테 무기를 줘야죠. 그래서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홍준표 그 보좌관과 만나서 그 책을 홍준표에 전달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겁니다. 이 책 가지고 질러라. 이 책 가지고 지르면은 대구에서 홍준표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기원하는 산행을 한번 갑바이나 이쪽 산행을 같이 하자.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김경재 총재가 석방이 돼야 되고 하려면은 근데 김 총재가 나오면은 홍준표하고 공동위원장을 하든지 어떻게 홍준표가 일하냐 이런 얘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요 보수에서 같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순수한 탄핵무효 그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누가 덜 나쁘냐 따졌을 때는 대놓고 탄핵무효 태극기 판자들보다는 홍준표가 낫다는 점 제가 생각을 해요. 제일 나쁜 놈들이 이 대놓고 탄기국 때부터 태극기 팔고 박근혜 팔았던 자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고 좀 벗어날수록 좀 괜찮은 사람 괜찮다는 게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할 법하다는 거죠. 지금 이 태극기 파리들은 이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파묻는데 이제 혈연이 돼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자들이죠 이게.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추미애 죽었나요? 요새 뭐 하는지. 죽은 게 아니고 이 판사 사찰 문건 이 법관회의 때 이게 의견이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가 마지막 믿었던 거는 이 판사들이 윤석열 안 좋아하니까 더군다나 판사 사찰 아니에요? 판사 사찰권에 대해서 판사들이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판사들이.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이게 판사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 추미애와 검찰 윤석열이 싸움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치려고 추미애가 무기를 만든 건데 미리부터 판사 쪽에서 이걸 알아가지고 법원에서 문제지겠으면은 추미애 말이 맞지만 아니 이건 자기들이 싸우는데 법관들이 이용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법관들이 굉장히 이제 몸보신주의자들 아닙니까? 여기엔 안 끼죠 당연히. 여긴 안 끼죠. 자기들끼리 잘 싸우고 있는데 법관들에게 우리 편 들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가 무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이것까지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 기대했는데 이것도 지금 10일 날 지금 징계하는데 무기가 없어진 거죠. 근데 막 무기 없이도 막 억지로 징계는 하겠죠. 막 징계하는데 이제 그 또 이제 후폭풍. 그때 무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막 보내드렸어요. 추미애한테 많이 줬습니다 지금. 태블릿 같은 거는 거의 다 줬고 이번에 또 뭐 주진우 거도 하나 줬는데 그걸 뭐 쓰던지 말던지 하여튼 뭐 본인이 뭐 살려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제 태블릿은 제가 장담도 하지만은 추미애가 칼 휘두르지 않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증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이제 추미애 쪽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해주면 나쁠 건 없지만은 안 해줘도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외신에다가도 지를 수 있을 정도로 다 모아놔서 이번 서문은 제가 일본 쪽에 먼저 지르는데 미국 쪽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판만 정리하면은 미국 쪽에다 다 뿌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국회의원 중 홍준표 괜찮은 듯. 하여튼 저는 이 홍준표한테가 태블릿 책을 주고 공개 발언하다가 욕을 할 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대구에서 산행을 한다고 하면은 할 거다. 저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걸 홍준표를 뭐 믿어서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데 누구라도 지금 필요한 사람은 지금 힘을 빌려야 되니까 지금 특히 이제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대구에서 그래도 홍준표 정도랑 우리랑 같이 한다 그러면 한 100명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로 해서 그럼 보도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필요한 시점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대구 쪽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 우리랑 박 대통령 석방 깃발 들고 산행할 수 있을 정도의 좀 기질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홍준표 밖에는.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홍준표가 뭐 진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홍준표는 자기 이익이 되면은 양자물까지는 마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깃발 들고 산에 가는 게 홍준표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겠다는 거고, 막, 안 하면 말고, 안 하면 말고. 오케이 할까요? 그러니까 안 하면 관두고, 예. 안 하면 관두고요. 안 하면 제가 또 안 한다고 제가 또 터뜨릴 거니까. 아니, 역효과가 아니라요. 대구에서 이슈가 된다니까, 대구가. 대구에서, 지금 대구에서 다 잊어버렸잖아요. 대구에서. 대구 사람들이, 박 대통령 아직까지 감옥에 있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이걸 만들려면은 대구에서 해야 되거든요, 행사를. 지금 윤상현 의원은 지금 뭐 선거법 걸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움직임이 여의치가 않고요. 그러니까 곽상도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이제 지적으로 뛰어나고 잘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홍준표처럼. 석방 깃발 들고 산에 가고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곽상도 의원은. 홍준표는 한단 말이죠. 자기 이익이 된다면.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다 이 발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 이걸 지금 덮어야 되거든요. 이걸 덮는 제일 좋은 방법이 태블릿 질러주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깃발 들고 산에 올라가 주는 거죠. 이게 정치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등산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등산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하지만 아니면 말고고요.